1969년 여름 서울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출은 급증했고 공장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포항제철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초가지붕이 대부분이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수두룩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답게 현장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농촌을 찾았습니다. 예고 없이 마을에 들어가 농민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새벽 시장을 돌며 물가를 체크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닦고 수출을 늘려도 농민들 생활은 나아지지 않도. 왜 그런 것이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돈만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오. 내가 보기엔 의식의 문제요. 농민들이 우리는 안 된다. 정부가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도.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힌 것은 바로 의존성과 패배주의였습니다. 정부가 비료를 지원하면 농민들은 그것만 기다렸습니다. 도로를 닦아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스스로 유지보수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일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는 반드시 진다는 것이오. 농민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일깨우느냐는 것이오. 박정희 대통령은 오랜 기간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정신력과 자조정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생존의 원리였습니다. 1969년 8월 영남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경상북도를 덮쳤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합니다. 즉시 특별 열차를 준비하시오. 직접 가봐야겠소. 8월 20일 새벽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특별 열차에 올랐습니다. 열차는 경부선을 따라 남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잠긴 논, 무너진 집, 멍하니 서 있는 농민들. 어떤 마을에선 구호물자를 기다리는 긴 줄이 보였습니다. 또 같은 풍경이군. 또 기다리고만 있어. 오전 10시 30분경 열차는 대구를 지나 청도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도 한마을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진흙탕 속에서 제방을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노인, 여성, 아이들까지 온 마을이 총출동해서 삽질을 하고 흙을 나르고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요? 저 마을은 왜 저러고 있어? 글쎄요. 복구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른 마을들은 다 구호물자 기다리고 있는데 저 마을만 일하고 있단 말이오. 열차를 세우시오. 당장. 특별 열차가 신거역이라는 간이역 근처에 급정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따라 내렸습니다. 각하, 위험합니다. 괜찮소. 저 마을에 가봐야겠소. 박정희 대통령은 지눌길을 걸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이 누구요? 예, 제가 이장 김봉영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았소? 구호물자가 왔소?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 복구를 시작했소? 각하, 정부를 기다리면 추석도 넘기고 김장도 넘깁니다. 기왕 복구할 거면 전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들자고 마을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끼리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그가 10년 넘게 찾아 헤매던 것,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언제부터 이렇게 스스로 일했소? 1957년부터입니다. 우리끼리 길도 닦고 과수도 심고 2년 전에는 저기 보이는 기차역도 우리 손으로 지었습니다. 기차역을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돈 모아서 지었습니다. 기차만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동안 말없이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소. 여러분 같은 국민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직업군인 출신으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신도리에서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비서진과 국무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신도리에서 답을 찾았소. 문제는 돈이 아니었소. 의지요, 의지. 신도리 사람들은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12년 동안 스스로 일어섰소. 길을 닦고 과수를 심고 마을 금고를 만들고 심지어 기차역까지 지었소. 왜 그들은 할 수 있었소? 스스로 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오. 각하, 신도리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아니요. 신도리가 특별한 게 아니오.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와 정신이 중요했던 것이오. 신도리 마을이 10년 이상 그런 변화를 이루어 왔지만 정부 강요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박정희 대통령만이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깨우지 못했을 뿐이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전국의 모든 마을을 신도리로 만드는 것이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첫째, 전국 마을의 건설 자재를 무상 지원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잘하는 마을에는 더 많이 지원한다. 못하는 마을에는 지원을 줄인다.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이다. 셋째, 정부 관리들은 지시하지 말고 도와주기만 한다. 주민이 주인이고 정부는 조력자다. 군대에서 배운 것이 또 하나 있어. 승리의 경험을 맛본 부대는 달라진다는 것이오. 한 번 이긴 부대는 계속 이기오. 신도리가 증명했소.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낳는다는 것을. 1970년 4월 22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이 배부되었습니다. 총 1,115만 포대, 오늘날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농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진입로를 넓히고 개울에 다리를 놓고 공동 빨래터를 만들었습니다. 신도리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되어 전국 마을 지도자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00명이 넘는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신도리를 찾아와 김봉영 이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1년 1만 6천 개 마을이 기초마을에서 자조마을로 승격, 1973년 초가지붕 거의 소멸, 1974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95%까지 상승, 1976년 전국 마을 전화보급률 80% 달성. 오늘날 신도리에는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969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이 탔던 특별열차 객차 한 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내다본 창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었던 신거역은 2000년에 폐역되었지만 역사는 보존되어 그날의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1969년 8월
진흙탕 속에서 한 군인 출신 대통령과 한마을이 만났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새마을 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 오늘의 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자자손손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어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코리안 시니어는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코리안 시니어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강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